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먼 길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송옥주 국회의원과 산안마을 그리고 대한산란계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습 AI 발병 농장 대책 및 AI 백신 정책 타당성에 관한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권혁준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황성철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치용 가금수의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진우 화성특례시 축산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현준 대한산란계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성준 대한산란계협회 경기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홍 대한산란계협회 총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형 대한산란계협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근수 대한산란계협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창수 대한산란계협회 경기지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남도 봉황농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학주 양지뜰 농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송옥주 의원님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질병관리청 감염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관 이상은 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림축산금융본부 AI연구진단과장님 이윤정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송옥주 의원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토론회 개최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들 멀리서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상습 AI 발병 농장 대책 및 AI 백신 정책 타당성과 관련된 토론회인데요. 아시겠지만 조류 독감이 사실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해마다 그 강도를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산란계의 피해가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저희 의원실과 또 대한산란계협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산안마을과 공동 주최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산안마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몇 년에 한 번씩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된 토론회나 간담회를 그동안 개최를 했는데요. 참 근절이 되지 않고 대책도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산안마을에서 직접 우리 이경목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에 밀착되게 또 현장의 수요에 맞게 현장에 맞는 그런 AI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AI라든지 아니면 ASF도 그렇고 살처분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절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또 우리 권혁준 교수님께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잘 경청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잘 취합을 해서 저희 또 상임위 차원에서 또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해서 우리 농가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 되시겠고요. 또 허심탄회하게 토론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념사진을 먼저 찍고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뒤에 이렇게 플랜카드 앞에 전자의성호 앞에 좀 서주십시오. 예, 앉아 계시고. 예. 화이팅요. 예,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됐죠? 빔 프로젝트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발표는 산란계 방역정책 현황과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이경묵 산안마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안마을의 이경묵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선 송옥주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로도 애써주신 김성훈 비서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해 주신 그 방역 당국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산란계 농장의 피해를 잘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건설적인 업계와 어떤 그 계란 수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안마을은 84년도부터 양계를 시작해서 43년 동안 화성 향남에서 양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그 예방적 살처분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작년 11월 23일 날 농장 내에서 감염 개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또 감염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 살처분을 경험하는 중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가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선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습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이 사실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방 기간이 끝났고 공식 발병 건수는 62건, 살처분 농가 수가 148건인데 이건 사실 정확하진 않고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발행한 자료를 확인했는데 공식 살처분 마리수가 1,513만 수 정도로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한 바이러스는 H5N1 2.3.4.4b형이었던 것 같고요. 보이시는 그 두 지도 그래프는 왼쪽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6시즌 동안 살처분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지도 그래프는 올 시즌에 얼마만큼 살처분이 진행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래프고 마리수 중심으로 색깔이 진할수록 살처분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두 개의 지역을 보시다시피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천 경기 북부에는 포천이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이제 피해 지역이 몰려 있는데요. 화성, 평택, 안성, 음성, 진천, 천안, 세종, 예산 이렇게 아주 피해가 가장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제는 사실 그 김제에 있는 모든 농가가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엔 되게 그 자연 발생 말고도 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또 나주 영암에서도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6시즌 동안 축종별
살처분 마리수, 그러니까 피해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닭이 피해가 가장 크지만 닭 이전에 오리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은 비율이 닭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과 동시에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오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리 사육 제한 그 제도가 실행된 것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반면에 닭 같은 경우에는 2020-21 시즌에 한 2,400여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의무 예방적 살처분이 3kg였습니다. 그 3kg에서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의무 살처분 반경이 500m로 줄음으로써 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2023-24 시즌부터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존의 2020-21 시즌에 변경된 제도가 효과를 보았지만 다른 무언가의 요소의 개입에 의해서 다른 양상을 띠는 증가 곡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주된 피해가 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피해를 또 확인해 보자면은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뭐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산란계에서 93%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 말은 즉 산란계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에 대한 피해를 잘 통제할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질병 관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다음 페이지는 사실 이 분류는 제가 임의적으로 해본 것인데요. 감염과 비감염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분류를 해본 이유가 제 공식 발병 농가 건수가 62건인데 산안마을은 그곳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예방적 신고를 해서 감염 살처분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였는데 예방적 살처분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식 발병 건수가 축소되어 언론에 공개되거나 대중이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비감염 감염 살처분이지만 공식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3kg에서 500m로 살처분 반경을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또 그래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제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2022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그래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전 세계적인 질병 피해 중에 지금이 세 번째 대유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제 세 번째 흐름의 피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그래프가 한번 이렇게 그 상승 곡선을 세 번째 그리고 있고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한 30여 개 국가가 백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이 아시아 지역만 봤을 때 이 데이터는 20년부터 22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한국이 가장 큰 피해 지역 15만 마리 정도의 1,500만 마리의 살처분 피해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의 어떤 방역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다음은 이제 방역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참석해 주신 농가 대표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조류독감이 2003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으니까 23년 동안 그 차단 방역에 대한 강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가도 차단 방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부터 차단 방역을 철저하게 하려고 시설과 인력을 투입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고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사람이 작업자가 축사에 출입하는 데까지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만 하고, 또 이제 산란계 업종 특성상 알 반출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알 반출을 하기 위해서 거점 소독소에 들르고 농장 내에 지집할 때 1차, 2차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굉장히 고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화성과 평택 인근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가 자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오면은 출하에 관련된 계획서를 어쨌든 그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맞춰서 2, 3일 안에 이제 시료 채취와 항원 검사, 그리고 그거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로 출하가 가능한 이런 긴박한 일정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사실 이동 중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이 많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산란계 또 업종의 특성상 알을 반출하는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거래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그 스케줄을 일단 멈추고 소정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그 출하 일정이 연기가 된다면 다행이지만은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그 알의 특성상 굉장히 이 잦은 이동 중지 명령은 산란계 농장 운영에 큰 지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역 설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방역 절차는 시간을 들여서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방역 설비라든지 구획 구분 같은 경우에는 공간 아니면 건물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동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이거를 충족시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 보상 체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농가 대표님들은 살처분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화성 평택에 위치해 있는 이상 철새가 자주 도래하기 때문에 아무리 농가가 노력하다 하더라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마을도 걸렸고요. 농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아내지 못했는데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되고 2차, 3차 감액이 되면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마을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걸리면 업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감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역학조사 부분인데요. 예, 사실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산업마을이 뚫린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든 체크리스트 호의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그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모두 개선하거나 그거에 맞는 그 감액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가 좀 더 질병을 막는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연되는 보상금과 농가 특수성에 맞지 않는 보상 체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염된 농장이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그 초생추, 중추 주문이랑 계약은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방역대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고 또 감염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절차를 클리어해야만 그 다음 절차를 갈 수 있고 이제 병아리든 중추를 받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이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절차를 다 수행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업마을은 지금 시범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던 농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방역 현장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10배 강해진 전파력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보고서에서도 보단 문장이고 이제 산업계라든지 언론에서도 많이 썼는데요. 이 전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공기 전파 혹은 살처분 작업으로 인한 전파 의구심이 사실 가시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라든지 데이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뭔가 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SOP에도 있는 긴급 백신이라는 걸 사용할 카드를 써볼 수도 있는 기회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앞서 농가의 고통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농장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방역 권력이 사실은 방역 당국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농가가 이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데 참여하기 무척 어렵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살처분과 차단 방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방역 체계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비자 알 권리 침해도 있고 7천만 마리 이상의 닭들이 살처분되었는데 정말 이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몽골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이주 노동자 분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통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우울감과 트라우마 문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분들께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동물복지, 생태계 보호, 매몰지 환경오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예, 바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송 의원님께서 최근에 발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농가 맞춤형 방역 강화와 지원에 관한 그 가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사실 현장에서는 농가별 규모 그리고 유형 그리고 방역 여건과 역량에 따라서 농가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엄청 다른데 농장에서 방역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 농장주의 역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방역팀의 협의로 질의응답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의 전문가 분들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더 강력한 방역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도구 구입이라든지 관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까지도 검토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안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차단 방역 강화로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더 증가할 것이고 고위험 지역의 농가들은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연구를 검색하던 도중에 되게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인체 감염과 인간 대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백신 접종은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통제 전략으로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전략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 연구자 팀이 썼던 논문에 있던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발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글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백신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권혁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이 산란계 방역정책 백신 정책의 결정 근거란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가금의학연구실의 권혁준입니다. 네. 네. 발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병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뉴캐슬병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었었고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보고돼서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했던 그런 급성, 그런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데 이제 그건 저희가 아주 잘 방역 당국과 농림부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공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백신을 통해서 방어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금 변이준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발생이 10여 년 동안 제로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2003년에 발생을 했는데 최초로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뉴캐슬병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농장과 농장 간의 전파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림축산공업본부에서 참 헌신적이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잘 이제 관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철새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도 이제 밝혀진 상황에서 철새로부터 철새 무엇인가 감염된 통해서 이제 배출된 무언가를 통해서 농장에 결국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발생하는 원발 농장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월간 폴트리라는 것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03년도에 사실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유경종개 종오리 산란개 뭐 농장 간에 이제 이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농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비슷한 지역이니까 뭔가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충남, 천안, 경주, 이천 그래서 이제 12월 21일 날 육개 산란계에서 발생하는 양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일부러 하지 않는 한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발생의 원인은 결국 이제 철새의 분변이든 아니면 오염된 그런 삼출물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뭔가가 농장에 들어가는데 뭔가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은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피해 상황 발생 상황이니까 쭉 가고요. 여전히 계속 피해가 되고 있는데 유경오리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공식 보고된 케이스의 이제 비율을 나타내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유경오리와 산란계, 유경오리도 보면은 이제 방역이 허술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가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시고 그러나 유경오리로부터 이제 산란계로 점점 케이스 수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된 상황이고. 살처분 수도 굉장히 이제 증가돼서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거의 90%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깔집도 조사도 해봤고 사료 원료도 조사도 해봤고 농림부하고 이제 이쪽에서 과제를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얼청된 성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료 원료부터 옥수수죠. 그 다음에 대두박은 열 처리하니까 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깔집 육개가 국내에서는 훨씬 더 많이 키우게 되는데 육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그래서 깔집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철새가 똥 싸고 아픈 애들은 침도 흘리고 기침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저수지든 호수든 와서 쉬기도 하고 똥도 싸고 하천가에서 이제 있다가 비가 와서 범람이 되면 이제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수로도 편입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농장에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조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지표면 이런 데 똥 싸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혼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서는 물을 뽑아 써서 이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지하수를 쓰시는데 거기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 네, 그런 의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관정들 그러니까 뽑아서 물을 먹여야 되니까 깊이를 보면 사실은 물이 잘 나오는 곳에 농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m, 20m, 뭐 10m 그래서 이제 깊이 뚫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농장들 이제 지하수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수의 등고선처럼 이제 높이 수위 같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분홍색 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맹동면에서 한 건데 이제 잘 보이질 않아서 제 앞에 가서 찝어드리면서 할 수가 없어서 보면 그 발생 농장들을 보면 약간 거리상으로도 가깝기도 하지만 좀 멀리 저기 있긴 하지만 보면 지하수 그 수위로 봤을 때 그 비슷한 곳에 있고 맹동저수지라고 하는 곳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담긴 물을 나눠 쓰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엔 뭐 철새들이 늘 와서 이제 쉬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있는 것들이 흘러 내려가면서 사실은 지하수로 편입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하수 뽑아 쓰다 보면은 결국은 지하수의 흐름이 그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편입된 지하수들은 계속 그 농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 이제 가금 농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 젖소 농장도 있고 물을 하루에 뭐 수십 리터씩 먹여야 되니까 여러 마리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물을 계속 먹이다 보니까 결국 지하수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염은 그 중에 아주 일부 만약 오염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한다면 농장이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갔겠죠. 근데 현재 원발로 발생하는 농장들 그리고 살처분하면서 검사에서 나오는 농장들을 보면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떤 해에는 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확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분변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왔다가 이제 가을쯤에 이제 좀 가물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지하수도 많이 뽑아 쓰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문 상황이 됐을 때 그 위에 이제 한 겨울쯤 한 10월, 11월 지나면서 또 비가 이제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 되면 철새는 왔고 철새 분변에서 바이러스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에서 비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시점이 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서 이제 결국 씻겨 내려가고 이제 혼입이 되는 상황. 그런 다음에 언제 발생을 하게 될지 1주, 2주 이렇게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제 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김없이 한 10월, 11월쯤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간 공기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매년 철새에서 이제 검출이 되면 농장에는 결국은 농장 수의 문제이지 결국은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제 둘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간 공기 전파 부분은 사실은 이제 철새에 있던 게 바로 농장으로 들어오는 찬스보다는 바로 옆 농장에서 이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우려시고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게 날려서 이제 죽은 애들은 사실은 이제 결국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이제 그 수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날릴 위험은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날려서도 결국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알려져 있지만 일정 거리가 되면 굉장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학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제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발생할 때마다 논의를 했었고요. 근데 또 이제 봄 되니까 이제 또 철새 올라가고 이제 결국은 마무리되는 이제 시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언제까지 이걸 반복을 할 것이냐 뭐라는 것이고 피해도 너무 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트라우마도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정책을 결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고병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백신을 제대로 안 할 때 그때는 철새에서 들어와서 가금해서 이제 계속 유행을 하는데도 그냥 죽은 애도 빼내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닭에 들어와서 그 진화를 하면서 가장 증식성이 좋은 빨리 자라고 호흡기로 전파가 더 잘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진화를 하는 그런 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체 감염이 되고 인체 사망 사고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백신을 하면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닭에서 진화하면서 결국 닭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결국 포유류에 사람이든 이쪽에 가서도 더 잘 자라고 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 획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은 아직은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했을 때 변이주가 나와서 그게 인체에 더 위험한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클레드 2321이라고 하는 232, 2321, ABC 이런 식으로 진화를 계속 했는데요. 결국 231C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지만 걔네들은 거의 소멸 단계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백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32에서 2321로 유전자가 변하면서 변이가 생겼는데 그때 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었고 그래서 A, B, C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바이러스가 증식성도 떨어지고 포유류에서의 증식성이 떨어지고 100배 이상 감소하고요. 마우스에다가 모델 동물 접종했을 때 폐사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닭에 들어가서 항체를 만나니까 백신을 한 닭에 들어가서 항체를 만나니까 어떻게든 항체를 피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이제 허겁지겁 만들어내다 보니까 항체는 어느 정도 피해서 나오긴 했지만 바이러스 자체의 핏니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증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백신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좀 더 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 과정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의사 쪽, 인의 쪽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선 이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우려가 저하가 됐고요. 결국은 닭에서 유행하던 잘 자라는 바이러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고양이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됐을 때 개도 죽고 뭐 호랑이도 죽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결국은 이 닭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잘 자라기만 했지 사실은 포유류에서 증식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감염으로도 돌연변이 염기세를 딱 하나만 변해도 병원성이 굉장히 증가하는데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증식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포유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닭과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뿐더러 사람이 감염됐을 때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들어와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다시 닭으로 갈 수 있고 그 바이러스가 증폭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노출되지 않은 사람한테 갔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잘 방어를 잘 하고 그러면 그리고 닭에서의 유행만 막을 수만 있어 어느 정도 낮출 수만 있으면 이런 피해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돌연변이에서 기존 백신 효능저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과학적으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자연 감염이 될 때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험적으로는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해놓고 이제 야외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서 얼마나 방어가 되느냐, 이제 그리고 얼마나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접종해 보면 물론 최근에는 병원성이 약간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바이러스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접종해야 이제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 백신 안 한 닭에서 분리되는 바이러스 역할을 보면 공격한 바이러스 역할 대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 감염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그걸 흉내내서 이제 그 백신의 효능을 검증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과도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 보니 이제 분비되는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좀 많이
높다라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모델이고, 이랬을 때 백신을 했는데도 쉐딩이 되기 때문에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쉐딩된 바이러스가, 배출된 바이러스가 이제 또 돌연변이를 획득하고 그래서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세우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더 토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낮은 백신, 실제 농장에서 감염되는 정도의 바이러스 수준으로 감염시켰을 때 백신의 효능이 어떤지를 사실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뉴캐슬병의 경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점막 면역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다가 이제 오일 백신이라고 하는 사백신을 접종해서 면역을 탄탄하게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고병 조림플랜자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 쓰기는 어렵고,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좀 더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사독 제조합 바이러스라고 해서 병원성은 없고, 그러나 항원성은 야외적 유사 거의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에 오일에다가 해서 이제 근육에다 접종해 주는 건데요. 2회 이상, 2주, 5주, 그다음에 5주 이후에 2번 정도 백신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OI라고 하는, 우아라고 하는 이제 그 곳에서 조림플랜자, 고병 조림플랜자 발생 상황에 대해서 계속 리포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만 비어 있습니다. 공식 보고 없이. 물론 이제 그 안에 밑에서는 이제 발생이 있어도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공식적인 그런 발생 면에 있어서는 중국은 발생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비어져 있습니다. EU하고 미국, 남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발생 지역들이 표시가 다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만 비어 있습니다. 열심히 중국이 백신을 한 결과 수년 동안 계속 중국은 공식적인 발생이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U에서는 이제 뭐 선진국이라 생각을 했는데 HVT 벡터 백신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거위의 푸아그라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이 그 감별 진단을 위해서 백신을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백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HVTO 백신 바이러스의 항원 일부만 맞춰가지고, 물론 주된 항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맞춰도 효과가 좀 낮은데, 그중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60% 70% 정도 되는 것만 맞춰서 백신을 하다 보니까 효능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은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중국에서는 200에서 300억 도수 정도로 하라고 했더니 이제 올이나 이런 데서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계속 변이주 생기면은 바꿔서 계속 백신을 리뉴얼 해가지고 인체 계절 독감 하듯이 계속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5 어느 정도 맞고 있었는데 7 발생하면서 인체 사고가 나니까, 사망 사고 나니까 H7 되라라고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식적인 발생이 제로고요. 과거에는 중국이 에피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변이주가 생겨서 인근 국가로 전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백신을 이제 지금은 비상용으로 이제 백신도 항원을 생산해, 항원 뱅크를 가지고 이제 이따가 유사시에는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항원은 확보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철저히 대피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그 항원을 풀어서 백신을 생산해서 접종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백신을 한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한시적으로 할 거냐 상시적으로 할 거냐, 이제 정책 결정도 그런 거에 맞춰서 좀 구체적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발생 농장은 생길 테니 계속 백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시 백신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전국적인 게 아니라 결국 이제 현재로서는 피해가 심한 지역에 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백신을 하게 됐을 때는 농장에서는 백신을 하는 대신에 이제 결국 그 방역 당국의 모든 걸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신했으니 모든 게 해결됐다 생각을 하시는데, 백신 접종만 했을 때 항체가 생기는 율이 백신 접종팀이 좀 약간 잘 못했을 때는 뭐 80%, 9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하더라도 95%, 그러면 8%. 그런데 이제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결국 접종할 때 잘못됐다는 뜻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음성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금물이고, 그러나 이제 많이 피해를 낮출 수 있고 문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발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백신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주에 대한 부분은 요 뭐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변이주에 대해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동등성만 확인이 빨리만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가 부분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백신주 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바이러스 변이 문제, 그래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부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백신하고 난 다음에 인체 감염 사례가 얼마나 줄었는지. 물론 개별 농장별로는 이제 그 아직도 미집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해보면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 발생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금 살처분 비용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와 정부 방역 당국이 이제 지금 저 소에서도 공제제도 부분 논의도 됐고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공제제도도 이 기회에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생산자분들 경우도 백신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방역 당국하고 좀 공고하게 공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병도 그렇게 막아냈고, 가금티푸스라고 하는 살모넬라 갈리나름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산란계라든지 육계 전체 산업이 거의 뭐 진짜 위기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어쨌든 잘 합의하고 같이 공조를 통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산업계, 뭐 학계에서 저희도 뭐 할 일이 있으면 뭐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저는 이제 상시 백신을 하고, 그러나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백신은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 분야에서 가장 에이스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금 좋은 백신도 개발하고 계시고, 진단도 제일 잘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농장에서는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서, 지금 디바라고 해서 이제 혈청학적으로 그걸 백신한 개체와 감염 개체를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백신하고 나면은 그 백신한 농장에서 이제 항체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검사나 관리를 할 때는 현장에 전문 수의사분들, 가금 수의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또 민간과 또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그 결국은 항원 검사,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도 검역검사에서 지금 이미 좋은 방법을 개발해 놓으셨기 때문에, 분자 진단을 통해서 항원 검출을 통해서 백신 후에는 관리를 해야 된다. 중국에서는 백신을 열심히 해서 줄긴 했지만 일부가 자꾸 이제 이렇게 작은 문제지만 바이러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후속적으로 가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했으면 그 농장을 관리하는 전문 수의사분들이 죽거나 문제가 있는 애들, 아프거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분자진단, 항원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는 거 확인됐을 때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백신하면 일단 발생 자체가 확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현장의 일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폐사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일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요.
우리 송치용 가금수의 학회장께서 별도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활용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시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송옥주 의원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시부터 돼지열청도 하시고 12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그 사남마을 이경목 대표가 많이 해주셨고 또 백신에 관해서도 권혁준 교수가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말씀을 중원부원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방역 정책을 그리고 백신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정국 유지 정책을 쓰고 있죠. AI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2, 3년 주기로 유행했었는데 20년 이후로는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8월에도 10월에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미 상제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왔던 방식은 발병하면 매년 발병하고 있죠. 그러면 항상 더 강한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그 더 강한 규제가 나오고 또 그 반복적으로 그 규제를 농가들을 향해서 여름철에 8, 9월에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도 제가 뭐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여기 농가분들도 계시지만 받아들일 자세도 잘 안 돼 있고 이거를 배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AI가 막아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배우시는데 또 잔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와서 시간만 보내는 교육이라 저는 이것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SOP를 계속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절기 동안 이제 농가가 그걸 개선하게 하는 기간을 주는데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제대로 점검을 하는 것을 시군에서 여기 뭐 과장님 앉아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시군의 인력과 시간으로는 그거를 다 강력하게 점검할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생하죠. 그러면 또 살처분하고 보상금 많이 나가는 거 삭감해서 보상금 삭감을 뭐 농가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SOP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강력한 규제 차원에서 계속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삭감으로 인해서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산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계란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이 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자율 방역 체계죠. 지금 우리가 자율 방역 체계를 하는데 제가 동상이몽 자율 방역 체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맞죠. 방역은 농가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 방역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점검이 철저하고 잘하는 농가와 잘못하지 않은 농가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잘하는 농가는 보상을 받고 잘못하는 농가는 뭐 규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가 돼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발병했네 그럼 너는 삭감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다 잘하면 좋지만 규제가 셉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업 농에서는 이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업 농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그 오리, 육개, 토종 땅 농장 실제로 가보면 지금 SOP 규정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그런 농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정책 했을 때 발병 급속 확산 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쓰게 되잖아요. 백신 정책을 현재는 긴급 사용하기 위해서 항원뱅크도 만들어 놨고 긴급 사용분도 이미 만들어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백신 접종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효능 시험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의 공식적 입장은 아까 말씀한 디바 백신 개발 후에 예방적 사용을 검토한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디바 백신이 없으니까 백신 정책을 쓸 수 없다가 현재 공식 입장인데 지금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디바 백신은 백신한 닭과 백신하지 않은 닭의 혈청 검사를 통해서 감염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건데 효과도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인프라가 방역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 점검 다 할 수 있어서 백신한 농가에 폐사계가 나오면 그걸 검사를 해서 얼마든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디바 백신 개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예방적으로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 봤는데 예전은 저도 질병 상재화될까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농가, 육개, 오리, 토종 땅 농장까지 다 백신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금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니터링 체계가 지금 아직 우리가 훌륭하게 갖췄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산란계 농장에서부터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살처분 1,400마리 했는데 그중에 대다수 95%가 지금 산란계잖아요. 그래서 산란계부터라도 먼저 하면 충분히 연습이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권 교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백신을 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체 감염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근거가 미약하거나 거꾸로 중국은 백신을 통해서 사람 감염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포유류 감염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는 도태되고 이제 더 병원성이 낮은 것들로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아주 정반대의 그 주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걱정만 하고 탁상공로만 해서는 계속 피해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체 감염 가능성도 백신을 해야 저는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인데 여기 질병관리청도 와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2, 3년에 한 번씩 발생하니까 그거를 백신을 통해서 잘못해서 상재화되면 그게 위험이 커지지만 지금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처분 농장들이 일어나서 감염된 농장이 있으면 인력이 들어가서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고 이렇게 인체 감염의 우려가 엄청 높은 일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백신을 해서 산란계만이라도 발생 농장을 프랑스 오리에서 95% 이상 줄였듯이 우리도 95%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살처분 작업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 위협 요인도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이 살처분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매년 발생하는 그 상재 지역, 위험 지역, 집단 지역 이런 농장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백신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은 뭐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고위 관계자들께서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중국은 못 믿는다. 중국은 후진국이라 있어도 없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못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을 보나 뭐 반도체를 보나 과학기술을 보나 중국의 이 발전 속도가 빠른데 중국에서 이런 백신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가 많던 고병원성 HPAI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거 마지막인데요. 가금농장 피해 발생을 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 난가 안정과 산업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보상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그걸 예방으로 예산을 돌린다면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살처분을 최소화해서 생명권과 환경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시민단체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 살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행 능력 있는 농장부터 시범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철저한 사후 관리는 우리 전문 전담 수의사들이 지정이 돼서 공동 책임지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항체 검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항원 검사로 감염 여부 확인해서 감염 확인이 되면 아무리 백신을 한 농가라도 살처분을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기존의 차단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권혁준 교수님이 자장을 보시고 지정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제 이 현장과 학계 이제 의견을 이제 들으셨으니까요. 오늘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황성철 과장님 지금 시작할까요? 네.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진행 방식이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먼저 그러면 사실 앞에서 쭉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몇 가지 먼저 조금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좀 먼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산안마을에서 발표했었던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먼저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왜 그러냐면 오해 소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완벽한 백신이 굉장히 완벽한 거고 그거 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페이퍼가 아까 이제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중국에서 나왔던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그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제 백신을 저병원성이든 고병원성이든 이제 백신을 정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다른 나라에 공식적인 자료를 주거나 그렇지는 잘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생 보고도 정확하게 사실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잘 모르겠고 사양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리 같은 경우 호숫가에 옆에서 방사 형식으로 키울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 생가금은 사실 중국은 백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 처리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일부 가져오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열 처리된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상업적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저병원성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도 유행하고 있던 그런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서 그 전에 봤었을 때, 너무나 많이 변이가 심하다 보니까 거의 계속 백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 지역이 좀 더 다른 것들이 유행하는 상황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국에서 백신이
굉장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ND 백신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ND와 AI 바이러스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혈청형도 ND 같은 경우는 하나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만 봐도 144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고 변이도 이제 변이가 굉장히 그 ND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신의 효과가 이제 지금 이제 AI하고는 다르게 생백신을 쓰고 있지만 그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맞추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까 이제 AI 그 원인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음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들도 사료가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고 물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험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정황들은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 그 아까 역학조사서 보고서에 이제 날리는 바이러스가 날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성이라는 표현과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봐서 이제 날려서 유전자 조각이 좀 70m 이상에서 이제 검출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도 확인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했었을 때 바이러스 온전한 바이러스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발표하셨던 부분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산남마을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남마을에서 그동안에 이제 피해가 입었고 여러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의원님이 또 기회도 주시고 해서 올해 그 가을 되기 전에는 좀 더 거기에 이제 좀 맞춤형 그런 방역 대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적으로 조금 의원님한테 좀 말씀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산업마을 같은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열악한 더 위험한 지역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개 전국 12개 이제 밀집 단지들 뭐 이런 데들은 별도로 조금은 그 다른 일반적인 우리 농가들보다도 조금 더 강한 저희들이 방역 정책을 사실은 그동안 하고 있었고 우리 농가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자체들도 힘들긴 하지만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밀집 단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여기 이제 이 지역도 조금은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수의사님들 컨설팅을 더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인 그 CCTV 그 통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보급을 해가지고 조금은 그 인력이 절 들어가는 그런 그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다만 좀 저도 좀 변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 방역에 대한 부분이 농가들이 많이 힘드신 건 사실입니다. 많이 힘들고 특히 이제 또 이제 특방이 되면 사실 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염을 많이 이제 퍼뜨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조치가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지금 산업마을 발표 자료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많이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강화된 또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경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그 농가가 피해가 계속 많이 생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발생도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원인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제 우리 이제 산업계나 우리 생산자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감대를 같이 갖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론 농가들이 좀 힘들고 산업계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농가들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하나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 말씀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있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앞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제 AI 연구진단과의 이제 이윤정 과장님 한번 좀 평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여기에 원래 이제 참여자는 아니었고 농식품부에서 정책하신 파트에서 다 질의 응답을 못 하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실 답변하려고 배석을 했는데요. 온 김에 그래도 여기 들으면서 그 이영묵 대표님 뭐 발표하신 것도 잘 들었고 권혁준 교수님 발표하신 거 잘 듣고 했는데 저도 이제 과장님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중국을 성공 사례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이제 저희 검역본부도 이제 세계 13개의 표준 연구실 그 전문가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들이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는 사실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못하지만 나머지 중국이 딱 빠지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중국에서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좀 공유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서 중국이 성공 사례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나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옛날에 우리 그 가금육에서 그 관능 검사를 해서 그냥 검역을 할 때 눈으로 보고 식중독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한 게 없으면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산 가금육에서 2001년도에 그 시범적으로 한번 검출을 했을 때 그때 컨테이너 시범 한 20개 했을 때 굉장히 상당수가 2001년도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금육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로 시스템이 전 세계가 바뀌었고요. 그 검사들을 이제 중국은 백신을 하고 발생 보고를 한 6년 안 했죠. 공식적으로는 청정국이에요. 중국은 중국 논문에도 보지만 후알란 첸 박사하고 양딩 박사가 쓴 논문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공식 보고를 하고 계속하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문제는 있는 국가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얘기는 다 빼놓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국가의 차례 검역에서 지금 걸러내고 한 5개 정도에서 지난해 올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협회나 이런 데서도 저런 중국산은 열처리 가금육도 수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개발 부분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희 검역본부가 정책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나 모든 분들이 결정되기 전에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할 수는 없으니까 백신 개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에 따른 진단법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될 건데 그게 실험실에서 됐다고 해서 필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실험실 개발은 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영 원장님하고 권혁준 교수님께서 이제 백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폐사체나 이런 항원 검사를 통해서 하고 항체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세계동물보건기구 우아가 2022년도에 공식적으로 백신을 회원국의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이 아닙니다. 개념이 그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살처분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힘든 국가들은 백신 정책을 보조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보조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디바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항원 검사하고 그 감염 항체와 백신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디바 항체 검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여기 지자체 이은경 과장님도 오시고 했지만 지자체들이 지금 사실 제일 힘들어요. 연간 우리나라가 계획 물량이 예찰, 국가 예찰이 한 50만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겨울에 80만 건 검사했고 해마다 한 5, 60만 건 이상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힘들어서 다 한 1, 2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빼주세요 하는 게 이제 AI 검사하고 하는 파트들인데, 백신을 하게 되면 요 예찰 물량이 이제 항원 예찰이 유병률이라는 과학적 근거에서 하면 지금 15%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5% 수준으로 봐도 대충 잡아도 한 3배 정도 많이 하니까 150만 건 정도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지자체 부담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항원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혈청 검사들이 다 들어가니까 농가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폐사체 검사는 이제 지금 겨울철 2주 단위 산란기 하는 거를 매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가 해야 되는 거, 방본이 해야 되는 거, 지금 맥시멈 상태인 지자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기술 개발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걸 하게 됐다면 어떤 조직이, 국가 조직을 막 이렇게 계속 늘릴 수 없다 그러면 보조되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신을 해서 다른 질병처럼 딱 이렇게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증상 동물에서 완화가 되겠지만 배출이 전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푸드체인, 식육에,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농식품부 또 질병청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 나가면서 백신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아닌가 합니다. 갑자기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다양할수록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접점이 모이는 오늘 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응과 이상은 역학조사관님 오셨는데요. 이제 인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듣고 나면은 저 봤을 땐 중요한 이슈는 몇 개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종감염병 대응과로 사실 저희는 인체 감염에 역학 조사를 시행하는 역학조사관 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듣고 어려움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내부적으로 전달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역할 정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가장 고생 많이 하신 경기도 이은경 과장님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인경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26년 시즌에 이제 한 농가 발생이 한 5개 시군에 14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최초 발생되는 게 파주 9월 10일에 발생됐고, 11월 9일 화성 이렇게 시작해서 화성, 평택, 안성, 포천으로 이렇게 확산된데요. 저희들은 항상 산란계 농가가 가장 많고 이제 농장 간의 밀집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방역이 항상 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통행이나 물류도 경기도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차단 방역이 어려움이 많은데, 중앙 정부에서 저희들은 백신 접종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좀 접종돼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저희들이 경기도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 이윤정 박사님이나 농식품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백신을 제조한다든지 접종 비용이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할 부분이고, 농장에서는 이제 지금 먼저 이렇게 이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차단 방역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화성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11월 9일 발생해서 사남말 발생까지가 사남말 발생이 11월 23일이었습니다. 한 채 14일이 안 걸리고 전체 한 15농가 중에서 한 8농가가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지역이 좀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뭐 15호에 120만 소가 사육하는 좀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논 한가운데 위치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발안천, 뭐 남양호, 고산조 수지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환경 오염도 좀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도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지역이 있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농장 간 발생됐을 때는 농장 역학조사에서 보면은 좀 농장별에 좀 차단 방역 미흡사항도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장 중에서도 잘하는 농장도 있고 잘하는 농장 옆에 잘 못하는 농장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좀 더 한 가지 미흡사항이 뭔지를 좀 점검해서 보완을 해야지만 금년 겨울에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좀 협의도 많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게 특방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박현준 대한산란기협회 부회장님, 화성시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발병한 지 벌써 25년, 뭐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 방역 정책의 그 부서라든지 그 담당 이 조직들을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도 시나 뭐 도로 볼 때. 근데 여태까지 개선된 게 있었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국의 예, 그리고 여태까지의 선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믿지를 않으세요. 그죠? 지금 못 믿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백신을 도입한 나라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큰 나라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정책을 보면 가장 발전한 게 뭐냐? 통제 정책이 발전했습니다. 통제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냐? 감액을 통해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농림부 담당이랑 지금 계속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우리 경기도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이 볼 때 농장들의 시설이나 그 사고나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감액을 하고 있지 않냐,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감액을 했으면 그 농장의 잘못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그 농장, 감액 당하는 농장의 시설이나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정책을 좀 제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어쨌든 현재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해결의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안 되는 지역들은 어쨌든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 농장은 감액을 엄청 해가지고 경영을 힘들게 해놓고
계속 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슨 저기도 말씀하셨는데 무인 CCTV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CCTV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장마다 CCTV 다 통제합니다. 왜 통제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감액 정책에 지금 매몰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발전한 게 우리나라 30년 동안 어쨌든 간에 통제 정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는 매몰 정책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예를 사실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셨나? 점검을 해보셨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 중국에서 초대를 해서 CP그룹에 한번 가봤습니다. CP그룹은 중국의 각 지역의 농장을 다 갖고 있는 농장들이에요. 그분들은 백신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여기서 그리고 논문으로 나와도 못 믿고 있죠. 현장도 안 보시지. 그럼 계속 지금 부서만 늘려가고 있어요. 검사만 늘려가고 있다. 검사 늘려가지고 지금 줄여 나갔습니까? 솔직하게. 검사 엄청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줄었어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도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죠? 통제 정책은 선제가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신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후진국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방역 정책, 방역 부서들이 지금은 전부 다 교육도 잘 받으셨고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왜 자꾸 뒤만 바라보고 가느냐. 앞으로 갈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지금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밀하게 통제 정책만 지금 늘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저도 양계한 지 20몇 년 됐는데 이 통제 정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줄어들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백신이 늦어진다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릴게요. 일단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감액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감액된 걸로 가지고 그 농장에 방역 시설을 확충시켜주고 인원도 보충시켜주세요. 다음 겨울에 그럼 그 감액 비용을 가지고 저는 일단 현실적인 그 대안으로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I 백신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 중국의 대형으로 하는 농장들, 지역의 담당자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협회에서 백신 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국의 예마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역도 방문해 보시고 그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 정책 말씀드렸지만 감액으로 해서 깎아버려서 그 농장 죽이지 마시고 감액한 금액으로 시설과 정책을 할 수, 그 농장이 일할 수 있게 그거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현장의 상황이 참 치열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네네. 네, 황성철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경기도 우리 박현준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액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상금 부분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제가 할 때부터 발전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엄청 사실은 늘어났죠. 각자에 나눠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사실 고양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실은 감액 부분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발생도 계속 이어지고 2번 발생, 3번, 4번, 5번, 6번 계속 이제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런 발생하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강해진 건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가 농가가 스스로 좀 뭔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감액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는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게 조금은 뭐 이제 보니까 이제 독일 뭐 이렇게 호주 뭐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방역 준수 사항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감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도 좀 그런 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니 잠깐만. 그리고 과장님 잠깐 잠깐만. 제가 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례만 저희들이 본 건 아니고요. 이제 EU가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을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도 계속 어떻게 보면 백신을 했던 농장들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발생이 좀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편입 분석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보니까 뭐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발생했을 때 정도의 수준일 경우에 좀 더 편익이 좀 난다. 뭐 이런 것도 보고서가 돼 있고,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정책을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은 말씀드려보는 것은, 일단은 이게 이제 AI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이제 우리가 예찰 체계도 바꿔야 되고, 실제 백신을 접종을 누가 할 거며 할 수 있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만약에 백신을 하게 되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우리 가금 산업을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한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프랑스나 백신 접종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이런 데도 수입 중단을 시켰어요. 캐나다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이제 유윤정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백신은 백신이나 진단법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동양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은 또 일부 이제 조금 반대하는 데도 있고, 신중히 가자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질병도 있고 여러 이제 환경이나 이제 가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저희가 이제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신중하게 추진을 할 걸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혀 뭐 생각을 않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여러 이제 이해 관계자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공감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금 농가들의 피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전에도 그랬으면 사실 뭐 항상 저희들이 뭐
농가들 피해를 막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놔두고 또 제3자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국가 녹음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한번 말씀하신 것 부분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잠시 이제 한 분 더 강진호 화성특례시 축산정책과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한 두세 분 정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 줄 알고. 저는 그 지역 화성특례시 한 30여 년 동안 한 AI 방역만 쭉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방역하면서 또 우리 지역 내 산업마을이 또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 간단하게 짧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AI를 하면서 느낀 거는 변혁점이 한 번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한 2007년도인데요. 2007년 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게 2007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농지법이 그때 개혁이 되면서 그 논밭에다가 이제 게사를 질 수 있게끔 하면서 게사들이 산 밑에 있다가 전부 논밭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짓는 거 하면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한 2010년부터 다발되지 않아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산 밑에 있어서 사육도수가 이렇게 한도가 있었는데 논밭으로 내려오니까 대규모가 이제 막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철새가 가까이 사는 대로 이제 내려온 거더라고요, 이 게사가. 그래서 이때부터 다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간담회하게 우리 산업마을, 제가 83년도 이후에는 진짜 우리 화성에 AI가 발생돼도 산업마을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너무 방역을 잘해주시고 또 동물복종 농장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 10여 년 동안 거의 2020몇 년 동안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발생이 있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산업마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이 산업마을밖에 없었는데 향남읍 구문천리에 산업마을밖에 없었는데 2017년도인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인근에 상신리라는 지역에 들어오고 그 밑으로 이제 평택, 청북, 고잔리에 이제 대규모 산란계 농장들이 막 들어와서 실제로 산업마을 기준 900m 이 안에 60만 수라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들이 20몇 곳, 그래서 10km는 거의 190만 수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마을이 아마 이거 가장 우려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걸 뭘 뜻하냐면 철새도로 이제 대규모 산란계 농장가 내려와 있고 그 전에 없었던 산업마을 주변에 엄청난 규모의 190만 수라는 산란계 농장이 이제 3km 이내에 포진하다 보니까 이 동물복지 농장으로서의 어떤 방역을 기존에 소독약 뿌리고 살처분하고 이런 통제 초소하고 이런 방역으로는 도저히 이제 발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산업마을 입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주변의 산란계 농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소독약을 뿌리고 이렇게 살처분하고 통제 초소하고 거점하고 이런 방역으로는 맞지 않는 그 지리적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산업마을 주변에 그 수많은 산란계 농가가 산업마을 입구에 앞에 나 있는 도로를 다 통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실제로 다 네이버 지도나 다 돌려봤습니다. 티맵으로. 물론 이제 바라나시로 통행하는 그 차량은 지나가고 밑에 청북으로는 또 그쪽으로 흩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산업마을 농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경이 위험적인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산업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독약이나 이런 통제초, 이런 방역 정책으로는 이제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일단 자유롭게 의견을 좀 2개, 3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백신을 꼭 해야 되는 좀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번에
최초 유용 종개장에서 발생한 농가의 그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산란계 농장 중에서는 최초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항상 유용 종개 농장에서 북서풍이 와갖고 우리 농장 쪽으로 바람이 항상 불어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래갖고 차단 방역 물론 중요하고 차단 방역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산란계 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저는 AI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황성철 과장님께서 아까 바람으로 날리는 것은 70m 정도 조각으로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사례로 보면 그때 거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유독 많이 불었어요. 2, 3일 동안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리고 내가 이은경 과장님한테 전화를 일부러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나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니까 좀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안에서는 살처분 해갖고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 방역에 힘쓰라고 해갖고 또 그 당시에는 거짓말 같지는 좀 들리겠지만은 하루에 5번, 6번 소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날 거기서 발병을 했는데 제가 11월 14일 날 돼갖고 딱 보니까 폐사가 나와서 발병을 했습니다. 저는 바람이라고 좀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게 저희 살처분할 때 또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서 또 발병을 했고요. 그래갖고 좀 농가들이 막는 데는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백신을 부분적으로도 우리 송치현 원장님께서 통화를 좀 해봐가지고 지역적으로 해갖고 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백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네. 네. 대한산란계협회 감사를 보고 있고요. 포천에서 또 산란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서 논하기에는 좀 약간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전문가님들끼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림부나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바이러스를 차단 방역이나 이걸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병이 많거든요. ND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지금 저병원성도 있고 농장의 발병 빈도수라든가 이런 걸 다 놓고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 우리가 지금 고병원성 때문에 차단 방역 막 하고 했는데 그럼 고병원성 차단 방역 따로 하고 저병원성 차단 방역 따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보면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발생되는 농장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발생됐다 이렇게만 봐버리면 문제 해결을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이거는 큰 농장이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또 왜 산란계 위주로 되는지 산란계 농장의 개사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바람에 의했다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바람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산란계 농장에 음압이 걸려있는 그 장치에 대한 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산란계 농장에 그 공기가 음압이 걸려갖고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확률로 따지고 보면 산란계 농장에서도 큰 농장이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고 그러니까 큰 농장이 왜 발생이 많이 되냐. 계란차가 많이 왔다 갔다. 작은 농장은 작은 차로 다니니까 그렇고 큰 농장은 큰 차로 다니거든요. 그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큰 농장일수록 그런 거를 더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큰 농장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이 다른 농장은 절대 안 가요. 물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방역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충분히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어떤 공기의 전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 확률 같은 거에 대한 게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발생되고 했을 때는 초창기 때에는 이것만 막으면 되겠구나 해갖고 그쪽으로 집중을 해갖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CCTV를 봐가지고 이게 역학조사라는 게 그 발생된 농장에 가가지고 수압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는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농장이 발생되기 전에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된 게 그런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과학적이지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추론이에요. 이러니까 이랬을 거다. CCTV 보는 것도 이 사람이 그 방역복을 한 번 안 입고 들어갔으니까 저거에 의해서 발생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가지고 페널티를 물려버리고. 그럼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달리 봐가지고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뭐 수의사고 뭐 연구를 많이 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농장을 그런 곳에서 했을 때 안 터지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방역 정책 다 지키고 이러면서도 과연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이 정말 아무리 뭐 소독제는지 뭔지 다 뿌려대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농장을 한다고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목소리들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렇게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현장에서는 진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발생 안 한다고 이제 넘어가서 보다는 현장 워낙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또 농림부나 검역공사본부에서도 더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자리가 좀 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고 방금 그 자료를 어떤 걸 정확하게 하셨다고 했죠? 해외 사례로 본 백신 접종 후 예찰 전략과 그거는 저희가 월간 산란계? 그런데 그 원고 기고문이니까 오픈이 산란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카피본을 다시 보낼 수 있고 이게 저희 검역본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관이 그러니까 그 양계 전문 잡지에 게재를 한 원고라서 당연히 가지고 오픈이 이미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60만 수 회원 탱크 활용해서 긴급 백신 조치할 수 있는데 그거 시행하는 그거는 정책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선 조금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일단 빼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거기에 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니까 내가 그냥 해도 되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좀 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이제 국가 정부나 우리 지금 민간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산업마을이나 아니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익히 좀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시범 적용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완벽한 어떤 좀 세팅이 얼추 됐을 때 적용을 해서 그거를 임상적으로나마 어떤 문제가 없어질 걸 확신이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 지금 항원뱅크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16년, 17년에 이제 우리 농가분들 아마 악무같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우리 지금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백신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긴급하게 사실은 이런 항원뱅크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디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제 하실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16년, 17년이면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뭔가를 해야지 가는 거지. 그래서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어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27년까지 이제 백신하고 진납법이나 이런 거 개발하고 우리 이제 논의는 우리 지금 이해 관계자나 이런 논기는 조금 신중하지만 이렇게 검토는 좀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뭐 로드맵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이제 이른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질병 발생하고 나면 이제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논의를 할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일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뭐 그림이라도 어렴풋하게 뭐 돼야 논의라든 이게 좀 더 나가는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거고 이제는 현장 상황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준비를 꽤 많이 해왔으니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에 살지 그리고 아까 제안을 해주셨는데 피해 상황이 아주 심한 그런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는 뭔가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사실 좀 이런 자리를 농림부에서도 좀 이제는 백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부분은 검역검사본부에서도 지금 27년 정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더 뭐 워낙 바쁘시고 힘드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좀만 더 땡겨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안까지 미리 좀 만들어서 현장 얘기도 좀 들으신 다음에 27년 하면 또 미뤄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당장 이제 올해 또 가을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힘드시고 또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고 또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리포팅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미루지 마시고 한 26년 그걸 좀 땡겨주시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26년 올해 이제 가을에 철새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대책도 그렇고 좀 현장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의 그런 갈급한
그런 정말 그 생계가 걸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좀 답을 좀 뭐 완벽한 답은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전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올해 밀집 지역이죠. 밀집 지역인데 뭐 화성 평택 그리고 뭐 봉화, 포천, 김제. 자, 여기 농가들이 좀 많이 뭉쳐져 있어요.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제일 이번에 문제됐던 게 바로 옆에 농장인데 왜 살처분을 안 해주냐라는 그런 문제를 좀 계속 제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을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더 확산이 돼서 산란계 살처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시에 바로 도려내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 발생하고 20-30m, 100m, 거기 뭐 살처분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김제 꼴이 나오지 않았냐, 봉화라든지. 지금 김제 한 농가 말고는 지금 산란 게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다음번에 이제 방역 대책 할 때는 아무리 뭐 500m 설정하면 뭐합니까? 지형 지물 환경에 따라 다 바꾸면은 그런 논리로 한다 보면 살처분 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농가만 더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도태하는 방법. 지자체에서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처분 안 해주면, 예방적 살처분 안 해주니까 아예 알아서 도태하라고, 300원 받고 도태하라고.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기전파하고 백신 접종 뭐 다 얘기는 하셨는데요. 좋아요. 이제 공기전파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 공기전파가 이것 때문에 근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0m, 저희들이 봤을 때 1km 이상 가는데 그게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장과 이제 농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입증하거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오픈돼서 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 좋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뭐 이제 하겠다는 의지는 좀 읽히긴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제 선진국에서도 AI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만지작거립니다. 카드를. 그러면 일본처럼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사회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농림부가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자, 여기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할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접종을 어떻게, 이거는 둘째치고입니다. 농림부가 지금 바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거 27년도에 좀 있어 봐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전 너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빨리 어느 정도 그걸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 순서는 차츰 확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건데 문제점이 실험하려면 또 공무원들 지금도 힘든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녀본 몇몇 농가들은 그 비용 들면 내 돈이라 들여서 하겠다. 백신 필요하면 내 돈으로 사서라도 접종도 내 돈 들여서도 하겠다. 항원 검사에 철저하게 응하겠다. 그리고 시험소에서 못 해주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돈을 들여서도 해줄 테니까 하게만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 요거 참고해서 언제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실시예요. 오리가 하든 토종 닭이 안 하든 그건 그쪽의 문제고 이 백신을 갖고 있는 개발한 백신이 진짜 필드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한다는 자세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업체에서도 그런 통일된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많은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올해 시작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가 꼭 농가들이나 전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